데이트 끝나고 집에 왔을 때쯤 오늘 어땠냐고 보내본 적 있으면요, 그날이 식기 시작한 날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마음을 여는 데는 4단계가 있고 안 되는 분들 대부분은 3단계에서 끊기는데요.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었다고요? 상대 쪽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소홀했던 날이 아니에요. 제일 잘해준 날입니다. 열심히 한 게 안 통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쪽으로 멀어졌어요. 오늘은 여자 쪽에서 호감도가 떨어지는 신호와 올라가는 신호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올라간 신호 3개는 아마 예상 못하실 거예요. 1단계는 오늘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만 여기가 본인 얘기 같으면 그게 오늘 얻어가실 것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볼 때 하는 판단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빼기예요. 이 사람 괜찮은가를 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불편하지 않은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할 일은 매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점을 지우는 거예요. 손톱, 냄새, 옷핏, 그리고 말할 때 눈 못 마주치는 거, 첫날부터 훅 들어오는 카톡, 이런 것들이에요. 통과 신호는 간단해요. 대화가 안 끊기고 답장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돼요. 답장이 온다고 호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감점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온도로 치면 0도요. 영하가 아니라는 거지 따뜻한 게 아니고요. 2단계부터가 진짜예요. 여기서 여자가 재는 거 하나예요. 이 사람이랑 있는 게 피곤하지 않은가. 피곤하지 않다는 게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여자 쪽에서 풀면 이런 거거든요. 답장을 2시간 뒤에 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안 해도 바빴냐고 안 물어보고, 만나자는 걸 한 번 거절해도 다음날 말수가 줄지 않는 거. 그러니까 편함은 재밌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없어서 생깁니다. 통과 신호는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2단계는 넘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정확히 여기서 생겨요. 2단계까지는 대부분 와요.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오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먼저 연락이 오고 대화가 편하고 만나면 잘 웃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편하다는 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상대가 내린 결론은 아, 좋은 사람이네, 여기까지예요. 좋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오래 두면 굳어요. 3단계에서 여자가 하는 판단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인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자리예요. 그리고 두 자리 사이에는 계단이 없어요. 좋은 사람으로 오래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래 있을수록 그 자리에 굳습니다. 통과 신호 하나예요. 상대가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해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요즘 고민, 안 좋았던 일 물어봐서 답하는 게 아니라 먼저요. 그게 나왔으면 넘어간 거고, 안 나왔으면 아직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끊기냐?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서로 정반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몰라요. 첫 번째, 더합니다. 3단계에 왔다는 걸 어렴풋이 느껴요.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늘리고 더 좋은 데를 알아보고 밥값을 다 내고 기념할 거리를 만들어요. 본인은 마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한테는 명세서로 도착해요.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빚이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거를 거의 정확하게 감지해요.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해주는 사람이 뭘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읽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도가 안 올라가요. 부담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대로 있습니다. 2단계가 편해요. 대화도 잘 되고 만나면 재밌고요. 여기서 뭘 하면 이게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요. 만나자는 말을 꺼낼 타이밍이 오면 다음에 하자고 미루고, 분위기 좋아지면 농담으로 돌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물어봐요. 본인은 신중한 거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진짜로 굳어요. 좋은 사람을 몇 달 있다가 나중에 마음을 꺼내면 그때는 상대 입장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3번째 유형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보이는 유형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연락도 잘 되고 만남도 2번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권이라고 판단해요. 그때부터는 연락 빈도가 줄고 먼저 제한하는 게 줄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3단계는 유지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아직 아무 사이가 아니거든요. 방치하면 그냥 식습니다. 이 유형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인데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신호는 한참 전부터 나가고 있었고 보낸 사람만 몰랐습니다. 말로 하면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새 유형한테 똑같은 상황 하나 줘볼게요.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틀 전에 카톡이 왔어요. 토요일 말고 일요일로 옮겨둘까? 그날 일이 좀 생겨서.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합니다. 당연하지, 완전 괜찮아. 30분 뒤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일요일에 원래 가려던 데보다 더 좋은 데를 새로 예약해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끝이에요. 근데 토요일에 뭘 하는 건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근데 안 물어봐요. 그 주 내내 카톡이 짧아져요.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일요일 약속을 다시 확인 안 해요. 시간도 장소도 안 정해진 채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세 개가 다 달라 보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온도도 다 달라 보여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 도착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탁을 하면 뭔가 달라진다. 한쪽은 반응이 과하게 오고, 한쪽은 조용해지고, 한쪽은 약속이 흐지부지 돼요. 방향은 다 다른데 배운 건 똑같아요. 이 사람한테 뭘 요청하면 원래대로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조심하게 돼요. 조심한다는 건 편하지 않다는 뜻이고, 편하지 않으면 3단계는 안 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예상하셨을 거예요. 너무 하지도 말고 너무 안 하지도 말라는 얘기로 들리셨을 거고요. 그럼 대체 뭐라고 보내야 맞느냐? 그 답이 기록에 있어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이상한 부분이에요. 3단계에서 끊긴 카톡을 여자 쪽 온도로 그려봤어요. 반복해서 보이는 패턴을 하나로 합쳐서 구성한 기록이에요. 특정 사례는 아니에요. 먼저 온도가 내려간 날이요. 그날은 소원했던 날이 아니에요. 약속을 잡고 평소보다 좋은 데를 갔고 계산을 다 하고
집까지 데려다 준 날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간 건 헤어지고 나서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카톡이 갔어요. 처음 말씀드린 그 카톡이요. 오늘 어땠냐고. 답이 좀 늦으니까 한 통이 더 갔고, 거기에 다음엔 더 좋은데 알아보겠다는 말이 붙어요. 여자 쪽 머릿속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뭐라고 답해야 서운해하지 않을까? 집에 들어가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좋았는지가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를요. 잘해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해준 다음에 반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보다 이번이 컸어요. 그럼 다음은 더 커야 돼요. 상대는 그걸 먼저 계산해요. 아, 이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무거워지겠구나.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하면 더 내려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줄 알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간 날은 언제냐? 이거를 예상 못 하실 거예요. 세 케이스 다 남자 쪽 일지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상황이에요. 토요일을 일요일로 옮겨달라고 한 날이에요. 남자가 보낸 건 이거였어요. 일요일 좋아. 그럼 그때 봐. 그게 다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고 갑자기 더 잘해주지도 않았고 일요일 약속은 원래 잡혀있던 그대로 굴러갔어요. 두 번째, 그 여자가 약속에 25분 늦었어요. 미리 연락은 했지만 어쨌든 늦은 거예요. 도착했을 때 남자는 그냥 앉아있었어요. 표정이 굳어있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크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 짚을게요. 괜찮아를 크게 말하는 것도 반응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 만큼의 일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내내 그 다음 만남에서도 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농담으로도요. 세 번째는 그 여자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얘기를 하나 꺼냈어요. 회사에서 크게 실수해서 한동안 힘들었다는 얘기였어요. 남자는 그냥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어요. 이 세 가지에 공통으로 있는 게 뭐냐면요. 그날은 전부 여자가 뭔가를 흘린 날이에요. 부탁을 했고 실수를 했고 안 좋은 얘기를 꺼냈어요. 셋 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짜증을 낼 수도 있었고 갑자기 과하게 잘해줄 수도 있고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관계가 그냥 원래대로 굴러갔어요. 여자가 빠져드는 건 감동한 순간이 아니에요. 안전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가 하면 안전한 사람인지는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말로는 다들 편하게 하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한번 흘려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판정자리예요. 그 판정을 통과하면 상대는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3단계 통과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가까워지는 건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값을 안 매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가 약속을 계속 취소하거나 연락이 줄거나 거리를 두는 건 여기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거절이에요. 지금 앞에 말한 세 가지는 전부 상대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옮겨달라고 한 거지 안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늦은 거지 안 온 게 아니고 얘기를 꺼낸 거지 밀어낸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랑 안 오는 사람이 핑계대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좋은 신호를 읽히게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거절을 진전으로 착각하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버리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반대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밀당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밀당은 일부러 답장을 늦추고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는 거잖아요. 이건 방향이 정반대예요. 잘해주면 갚아야 할 게 생긴다고 했는데 밀당은 불안하게 만들어서 갚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더 크게 만드는 쪽이고요.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밀당은 상대가 불안해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프사를 보고 읽었는지를 보고 스토리를 봐요. 이쪽은 확인을 안 해요. 지금 얘기한 세 케이스는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니에요. 참은 날입니다. 궁금한데 안 물어본 거고 기다렸는데 티를 안 낸 거고 고쳐주고 싶은데 그냥 들은 거예요. 그건 방치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행동이고요. 애초에 만나자는 말도 못 꺼내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해당이 안 돼요. 부딪힐 자리를 안 만들면 통과할 판정도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3단계는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답을 안 받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하러 가는데요. 지금까지 3단계를 얘기했는데 사귀는 거는 몇 단계 정도 되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답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은 단계가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대개 3단계 어디쯤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3단계 온도로 사귀기 시작하는 커플이 있고 4단계까지 다 와서 사귀기 시작하는 커플이 있어요. 겉으로는 둘 다 똑같이 사귀는 사이예요. 그런데 앞쪽은 두세 달쯤에서 어긋나기 시작해요. 사귀는 게 결승선인 줄 알았는데 온도는 사귄다고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4단계는 두 분 다 해당돼요. 아직 아무 사이 아닌 분도, 사귄 지 얼마 안 된 분도요. 사귄다는 사실이 온도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 몇 번까지 와 있는지요. 3번이 아직 안 나왔으면 오늘 얘기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여자가 재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시간이 비는가. 3단계까지는 같이 있을 때의 판단이었어요. 4단계는 처음으로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판단이에요. 통과 신호는 상대가 다음 약속을 먼저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빈자리는 어떻게 생기냐? 여기서 대부분 방향을 반대로 잡아요. 더 자주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매일 붙어 있으면 빈자리가 안 생깁니다. 없는 시간이 있어야 없는 게 느껴지죠. 빈자리를 만드는 건 빈도가 아니라 특정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데서나 되는 사람은 없어져도 티가 안 나거든요. 대체가 되니까요.
어떤 맥락에 묶여 있으면 그 맥락이 올 때마다 없는 게 감지가 돼요. 그 사람하고만 가는 데가 하나 있다던가, 그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가 있다던가, 어떤 요일이 원래 그 사람 자리라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올 때마다 빈 게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한 번을 특정하게 만드는 게 훨씬 셉니다. 그리고 이거는 밀당이 아니라 구조예요. 일부러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쪽에 원래 있었던 시간을 안 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게 빠진 상태예요.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온도를 올리는 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가만히 있으면 확인이 안 돼요. 부딪혀야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3단계에서 끊긴 3가지,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속도를 혼자 정합니다. 상대가 몇 도인지를 안 보고 내 온도로만 움직이는 거죠. 두 사람의 온도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관계를 망치는 건 온도 차가 아니라 차이를 모른 채로 각자 참는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가 본인 얘기 같았으면 구독해 주시면 돼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